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대통령이 단행한 3기부처 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였습니다. 학계나 정치인 등 외부에서 장관을 발탁할 때에는 그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써왔는데 황 후보자는 문체부 관련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장관 후보를 발표하면서 황 후보자에 대해 그의 경력보다는 소통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관련 사업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획력과 소통 능력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치욕에 가까운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희 장관 후보자는 병가를 내고 가족과 스페인 여행 중이던 2017년 7월 2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은 불참했던 겁니다. 그 얼마 전인 3월에도 병가를 내고 가족 여행 및 국회 출장을 다녀온 것을 지적받자 이 일이 익숙지 않은 비서들이 휴가 사유를 출장이 아닌 병가로 적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서 핑계를 댔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도 9일 동안 병가를 내고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과 함께 스페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을 다녀오던 2019년은 황 후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황 후보자의 딸이 1년에 4,200만 원 드는 외국인 학교에 다녔을 때로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면 황 후보자는 1년에 720만 원, 월 평균 60만 원을 생계비로 지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딸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면서 아내와 한 달에 100만 원을 넘지 않게 쓰기로 약속했다며 아내는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칼도 스스로 자른다. 명절에 고기 등 음식 선물이 들어와 식비도 크게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데 내 지출은 의정 활동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국회의원 월급은 거의 저금한다고 했습니다. 야당 측은 아무리 아껴 쓴다 하더라도 3인 가족이 한 달 생활비로 60만 원밖에 안 쓴다는 얘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2019년 출판 기념회를 통해 7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면서 그 돈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원은 정치인의 책을 읽고 싶어서 출판 기념회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건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인데 그 돈을 그런 데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황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에 병가 등을 내놓고 17번이나 국회 본회의 출석도 빼먹었습니다.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쩌다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너무 여러 번 그랬다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병가를 내서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삼가야 할 일인데다 누군가 그 잘못을 지적하자 직원의 업무 처리 미숙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고 했다는 것은 교활하고 믿을 수 없는 인성이 드러난 겁니다. 딸은 1년 학비가 4,200만 원이나 드는 외국인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3인 가족이 한 달에 60만 원으로 살았다. 좀 부족한 것은 명절 같은 때에 고기와 음식 선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충한다는 것도 품격에 맞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는 해명이었습니다. 또 남들 앞에서 늘 강력히 주장하던 비판적인 교육관과는 전혀 다르게 무리해가며 딸을 해외 유학을 보내는 괴리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지적한 몇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후보자의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공직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점을 끄집어내 망신 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 파악 능력,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전문성, 문제의식, 책임감, 조직의 리더로서의 지도력 같은 것을 점수화해 결정의 척도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주인이라면 회사의 중요하고 골치 아픈 업무는 슬쩍 피하고 병가나 내고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이나 다닐 사람을 뽑아 회사 사장으로 앉히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에게 정부 부처 하나를 통째로 맡겨도 마음 편할 것 같습니까? 일반인 상식으로 볼 때에도 저런 사람은 안 되겠구나 싶은 자들도 청문회 절차만 형식적으로 거치고 나면 무조건 임명됩니다.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지가 궁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안 된 경우를 본 일이 없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능력과 인품, 도덕성, 분별력 있는 사람을 골라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문회에 온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큼직한 망신 딱지 한 장씩 붙이는 것밖에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합한 판단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어떻든 요즘은 성실,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진짜보다 날이 갈수록 가짜와 날림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각계 각층에는 날림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